마켓무버입니다.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공개해 왔는데요. 이번 12월에도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4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가 안정에서 완화로 전환됐고요. 또 내수 진작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전방위적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지표와 중국의 주가 지수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부동산 경기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지난 2022년에 고꾸라졌다가 올해를 저점으로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는 수혜볼 수 있는 음식료 섹터로도 관심이 또 쏠려가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중국의 내수 경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중국 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 기업으로는 탑3로 건기식 ODM과 오리온 그리고 삼양식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건기식 ODM 안에서는 코스맥스 MBT가 50% 이상의 중국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노바렉스 역시 20%대 중반의 높은 매출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경우에는 40%가 넘는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소비가 회복되게 된다면 탄력적인 실적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삼양식품 역시 20% 중반의 높은 매출 비중 가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중국에서 84%나 성장한 것으로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양식품은 또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네, 삼양식품이 중국의 첫 해외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양 싱가포르 의안회사를 설립하는데 이를 통해서 중국의 생산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고요. 삼양식품이 647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어서 출자하게 되면 총 지분율이 90%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내 신규 공장은 2027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데 해당 공장으로 중국 내수 물량이 증가하면서 또 대응할 계획이라는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보증권에서는 중국의 신규 공장이 첫 해외 생산 기지 설립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밀양 제2공장 가동 이전에 선제적인 캐페 증설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캐파 투자 결정이 또 유의미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삼양식품의 해외 비중이 약 77%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 기조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도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연말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 섹터가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 열풍의 삼양식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저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불닭대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던데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다 아니면은 상승 피로감은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네. 뭐 주가 상승 흐름을 보면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계속 간다. 계속 간다. 네. 두 분 네, 의견 궁금한데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예,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요? 네. 조금 몸이 더. 조금 더 열려 있다. 왜냐면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좀 급등력이 나오는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 추이를 조금 보면은 이렇게 좀 대장격으로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면서 좀 주가도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보통 자기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을 한 10배 정도까지는 좀 끌어올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본총계가 거의 한 7,400억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는 건 한 7조 정도까지, 그러니까 1조 2조 원 5천억.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 다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목표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박근호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하지는 않고요. 무엇으로 정할 수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뭐 삼양식품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못하게 무엇을 가장 많이 하게 하려면 그걸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스마트폰은 쓰지 말라 그러면 이제 얘기를 더 쓰는 것처럼. 근데 덴마크에서 이제 불닭볶음면 판매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됐을 때 폭발적으로 이제 그 판매량이 늘었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종목군들의 이제 목표 주가를 정할 때 실적이 얼마고 뭐 자산 가치가 얼마 이런 것들로 이제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사실 어떤 주식을 했을 때 어느 한정적인 목표가밖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판매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판매량보다는 전 세계적인 관심, 인플루언서로 인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글 트렌드에서 삼양식품 주가에 가장 유의미 있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불닭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검색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글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지난 자료긴 합니다만 이제 최상단의 100이기 때문에 지금 100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에코프로를 쓰셔도 되고 하이닉스를 쓰셔도 되고 모든 이 검색 트렌드가 주가 흐름과 거의 90% 일치하게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팁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중국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이 잘 된다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매출이 가장 많은 덴티움 같은 경우에 중국 바이두에 임플란트를 검색을 했는데 임플란트 검색어가 굉장히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덴티움 주가는 거의 100% 확률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트렌드를 이제 쓰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중국 공장에 설립을 한다. 그다음에 내년에 밀양 2 공장을 가동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왜 거죠? 그러냐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불닭볶음면을 못 구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품절이라. 근데 이게 한마디로 저는 좀 마케팅의 일환이 되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트렌드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어떤 과자처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못 구하니까 인기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트렌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 공장이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 물량이 딸려서 이제 증설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좋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캐파를 늘려버리면 이게 흔해져 버리면 또 인기가 시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삼양식품 목표가는 이런 어떤 구글 트렌드 검색, 글로벌로 검색을 했을 때 그게 꺾이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은 저는 뭐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 이제 차분하게 조금 더 레벨업하는 단계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일단 뭐 불닭볶음면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이즈는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뭐 일시적으로 진짜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면서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또 수요가 안 받쳐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이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전망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주가 추이로 보았을 때는 네. 한 97만 원, 8만 원? 97만 원. 네. 시가총액이 조금 더 네. 1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나서 네, 7조 원까지 네.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정도로 보시는 네. 거죠. 한 90, 기술적으로 한 97, 기술적으로. 8만 원 정도가 좀 저항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시세가 크게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상승력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빠른 성장이 받쳐져서 이런 좀 주가의 맞아요.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전년까지만 해도 이제 매출이 9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단 작년에는 1조 1,900억대까지 올라갔고 올해는 1조 6,700억대까지 지금 찍으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삼양라면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네. 없었죠. 아. 솔직히 좀 그 삼양라면이 다른 라면에 좀 맛이 좀 떨어졌던 측면도 좀 있었는데 잘 안 사 먹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근데 신라면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네. 사실 삼양식품의 네. 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였는데 네. 이제 인사이더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솔직히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전체 해외에서. 매출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해외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해외 매출만 34%가 증가했고 올해도 가파르게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거의 뭐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가 지금 해외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해외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보다 솔직히 해외 시장은 굉장히 폭넓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이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건 시세 또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생산만 많이 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이제 밀양 2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어떤 그런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공장을 가동하면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중국 생산법인까지도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에 뭐 중국 생산법인과 그리고 이제 밀양 2공장 이런 식의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지속적인 성장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박근우 이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은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어서 이 전체적인 공장을 좀 증설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그만큼의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의 가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수요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박근우 이사님이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약간 일시적인 저는 옛날에 트렌드다. 허니버터칩처럼 네. 좀 시장에서 귀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좀 안달이 나면서 근데 이거는 다르지 않나요? 불닭볶음면은? 그거는 이제 뭐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국내에서는 사실 이게 부족하진 않은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품절이라 이거 불닭볶음면 생일 선물로까지 주거든요. 이제 귀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래퍼 카다비 고 이제 틱톡으로 좀 유명해졌을 때 있었던 일시적인 품절 현상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증설을 했다? 삼양식품이?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라면이라는 게 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진입 장벽이 식품회사들한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좀 약간 복제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실질적으로는. 드셔보셨어요? 저는 불닭볶음면? 안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보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불닭볶음면을 대체할 게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대체 식품은 나왔죠. 농심의 툼바라고. 그거는 대체 식품이 아니죠.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건 저는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 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유럽 쪽에 이제 매출이 맞아요. 서서히 들고 일어나고 있고 유럽 시장도 상당히 큰데 지금 북미 시장에 비해서는 매출이 굉장히 작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성장성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북미 시장이 좀 정체를 갖더라도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인도네시아 시장까지도 조금 맞아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만약에 중국 쪽에서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매출 성장이 한 내년 말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핫한 삼양식품 함께 주가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